안녕하세요. 내비게이션 아티스트입니다. 자, 오늘 시간에는 이 대장 조형 검사에 대한 임상에서 검사 방법을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자, 검사 목적은 다음의 질환을 진단하기 위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대장암이 있고요. 그 다음에 폴립, 개실, 협착이라든지 궤양성 대장염, 그리고 폐색이 된 경우에 진단하기 위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구조는 길이가 약 1.5에서 1.8m 정도 되고요. 맹장, 결장, 직장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맹장, 결장, 직장으로 되어 있고요. 이 결장은 상행결장, 행행결장, 하행결장, S자 결장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맹장은 대장의 시작 부위로서 약 6.5cm 정도 되고요. 직경은 7.5cm 정도 됩니다. 이 충수루기는 맹장의 후 내측에 있습니다. 내측에 약 길이가 약 7.5cm 정도의 얇은 벌레 모양으로 되어 있고요. 그에 해맹판이라고 해서 이 상해 결장과 맹장의 접합 부위인데 소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소장에서 대장으로 들어가는 입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장벽은 이 장막과 근층, 점막의 하층, 점막층으로 4개의 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장의 기능은 수분 흡수만 일어나겠죠. 그래서 내용물을 이제 부패시키는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배변이 드는 느낌은 이 직장 내압이 30에서 40mHz 정도 되면 배변 느낌이 들고요. 100에서 200mHz 정도 되면 이 배변하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단일 조형술과 이중 조형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싱글 컨트라스트 메소드인데요. 자, 장폐색이라든지 누공같이 특별히 적응증이 되는 경우에 검사를 시행하고 있고, 장중첩증이나 개실염 등이 의심되었을 때 이 바륨의 압력 조절이 필요하겠죠. 이럴 때 검사를 시행합니다. 그리고 허혈성 대장염이 의심되는 경우 또는 소아나 노약자 또는 심하게 아프거나 중증 장애인의 경우에 이 싱글 콘트라스트 메소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중 조형술 더블 콘트라스트 메소드인데 작은 폴립 병면하고 염증성 대장 질환의 초기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서 검사합니다. 또는 직장 검사나 자궁 내막증이나 전이성 질환에서의 점막 주름의 묘출을 보기 위해서 이중 조형술을 시행합니다. 자, 대장 조형술과 대장 내시경의 비교인데요. 자, 먼저 대장 조형술은 이 장벽의 내측이죠. 또는 장벽의 병변을 관찰하기 용이하고요. 병변의 위치나 이 범위를 해박적 구조로 보기가 편합니다. 그리고 협착 부위에서 이 근위 부위의 정보를 얻기 쉽고요. 자, 내시경에 비해서 비교적 수검자의 고통이나 합병증이 감소시킬 수 있고요. 팔로 검사 시에 상호 비교가 용이합니다. 그리고 객실 묘출이 용이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간장통을 연결해서 바륨을 직장을 통해서 집어넣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바륨과 공기를 집어넣어서 검사 시행하면 이런 영상이 나오겠죠. 자, 대장 내시경도 이제 검사 원리는 가겠죠. 대장 내시경을 항문 통해서 들어가겠죠. 하지만 이 대장 내시경의 이제 단점이 뭐냐면 이 상형결장 끝에까지 맹장까지 갈 수 없다는 거죠. 예, 이렇게 내시경 튜브가 꺾어질 수 없겠죠. 그래서 대장 내시경은 이 대장이나 직장 점막의 아주 미세한 병변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색조 변화를 관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출혈 부위 동정, 그리고 X 피폭이 없고, 내시경을 통해서 절제나 치료도 가능하고, 조직 검사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게 대장암의 경우에 대장 내시경에서는 조직 검사도 가능하지만 이 대장 검사 콜론 스터디에서는 이 조직 검사가 좀 불가능하죠.
자, 이번부터 다시는 대장 조영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전처치가 있겠죠. 전처치. 항상 그 투시 조형에서는 전처치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남아있는 변이나 액체에 의해서 이 용종이나 암 또는 염증성 질환이 가려집니다. 또는 점막 코팅 시켜야 되는데 코팅의 질이 떨어지거나 반대로 이 변이나 다른 이물질에 코팅됨으로써 종양으로 오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처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전처치 방법은 일단 식사를 제한시키겠죠. 자, 검사 전 24시간에서 48시간 동안 깨끗한 액체로 된 유동식, 우리 흔히 말하는 죽이죠. 흰쌀죽 같은 경우에 이렇게 저지방이나 저섬유성 질환으로 식사할 수 있게끔 하고요. 그다음 하재를 투여합니다. 이 마그네슘 파우더 같은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염류화제입니다. 소금 성분이죠. 그래서 삼투압에 의해서 장내로 액체를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장벽에 붙어 있는 뭐 수병 같은 것들이 다 제거되겠죠. 떨어지고 나면 이번에는 배설시켜야겠죠. 그래서 두크락스라든지 이런 캐스터 오일 같은 자극성 또는 접촉성 하재를 소장의 점막을 손상시켜서 연동 운동을 항진시켜서 배설하게 되겠죠. 그래서 두 종류의 복합 사용이 좋고요. 일례로 검사 전날 오후 8시에 염류성 화재를 복용했으면 밤 10시에 접촉성 화재를 복용해서 배설시키는 게 좋습니다. 자, 검사 준비 도구는 이렇게 그냥 황산 바lum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젤리 있죠. 그다음에 에네마 카테타, 그다음에 에네마 실린지, 그다음에 이제 켈리, 에어를 넣고 나면 켈리 잡아줘야겠죠. 그리고 에어 펌프, 그리고 이게 이제 관장통도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 호스 통해서 주입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반류를 시키고 나면 이 켈리를 크램프 시켜서 에어가 빠지지 않게끔, 그래서 이게 항문 안에 그대로 들어 있어야겠죠. 자, 워터와 황산 바름의 희석 비율인데요. 자, 싱글 컨트라스트 메소드 단위 조형 검사할 때는 물을 한 8 정도, 그리고 바름을 한 1 정도 합니다. 좀 연하게 하고요. 그다음에 더블 컨트라스트 메소드 할 때는 좀 진해야겠죠. 코팅 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물과 바름의 비율을 3대1 정도로 희석시키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비율은 20에서 130 용도당 무게비 퍼센트 사용하고요. 용량은 보통 200에서 2000cc 사용하는데 200은 좀 적겠죠. 그래서 보통 1000에서 2000cc 정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블 콘트라스트 메소드로 많이 사용하겠죠. 그래서 이건 코팅 역할이기 때문에 우리 손가락에 한번 콕 찍어봐서 이 지문만 남고 쌓게 코팅되는 게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손가락 한번 찍어보고 지문이 코팅되게 보이게끔 나오면 이게 믹서가 잘 되어 있는 거죠. 자, 단일 조형술에서는 아주 낮은 농도의 희석된 저밀도 바륨을 사용해서 중력으로 대장을 채울 수 있고요. 동시에 이 100kV 이상의 높은 간전압을 사용해야지만 이 바륨층을 통과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병변이 의심되는 부위의 순간 촬영 영상 스팟 필름을 얻었고요. 그 다음에 오버헤드 이미지와 배변 후의 영상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중 조형술에서는 이 높은 농도의 고밀도 바륨을 사용하고요. 엎드리거나 아니면 왼쪽 옆으로 누운 상태에서 이 바륨을 이 비만곡이나 행행결장의 중간 부위까지 주입한 후에 에어를 주입하면 이 바륨이 이 우측 대장 내로 밀어 넣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의 이 공기 주입은 주로 실내 공기를 흔히 사용하지만 이 이산화탄소를 사용할 때 환자의 통증이 있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 대장 내시경 할 때도 마찬가지 에어를 넣어서 이 대장을 팽창시키는데 대개가 이제 이산화탄소를 많이 사용하고 있죠, 지금. 자, 발음이 이제 상행 깃장으로 들어가면 이 헤드업 포지션 취합니다. 예, 그래서 서서히 공기를 주입하면서 이 세콤까지 완전히 코팅되게 하는데요. 이 발음을 상행 깃장이 너무 밀어 넣어버리면 예, 거의 단일 조영수 되기 때문에 이 행행 결장까지 넘어갈 때 발음을 잠그고 에어를 집어넣으면 이중 조영술로 잘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한 통증이 있거나 이 원인 불명의 협착 또는 이제 지속되는 연축이라는 것은 이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일시적으로 강하게 수축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때는 이제 진경제인 부스코파인이나 글루카곤을 주사하고 검사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자, 이중 조영술을 이제 위주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자, 이중 조영술의 검사 준비는 먼저 환자를 왼쪽으로 눕게 만듭니다. 그리고 무릎을 당겨서 배 쪽으로 구부리게 하고요. 그래서 에이너스의 위치를 확인한 후에 윤활제를 바르고 이 넥타 튜브를 조심스럽게 항문에 삽입시킵니다. 치질 같은 경우가 있을 경우에 이 강제로 집어넣다 보면 출혈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이 윤활제를 바른 다음에 조심스럽게 삽입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물을 믹스한 이 바륨을 이 체온과 비슷한 온도로 맞춰줍니다. 그래서 좀 거부감 없이 맞춰줘야겠죠. 너무 차가운 물을 쓰면 장도 위축되고 긴장하기 때문에 이 체온과 비슷한 온도로 맞춰서 이 넥툼에 넥타툽을 통해서 역행선으로 주입합니다. 그래서 보통 행연결장 끝까지 바륨이 주입되면 에어를 주입하면서 이중 조영술을 시작하게 되겠죠. 자, 이번에는 이중 조영술의 검사 방법입니다. 먼저 루틴 체크인데요. 그래서 이 직장에서 시작해서 해명판까지 확인해야 되고요. 이 스파 체크 같은 경우는 먼저 시그모이드 쪽에 먼저 S자 결장이나 아니면 넥툼 쪽을 관찰해야 되는데 이런 슈파인에서 AP 포지션이라든지 LPO 또 필요할 때는 RPO 자주 취하면서 체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만국 같은 경우도 잘 펼쳐 볼 수 있도록 RPO 자세 또는 엎드려서 LAO 포지션 취해서 이중 조형으로 잘 관찰되게끔 자세를 취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만곡도 마찬가지 잘 펼쳐 보이게끔요. LPO 자세나 RAU 포지션 취해서 잘 펼쳐 보이게끔 자세를 취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스파 촬영하면 되고요. 그 다음은 트랜스버스 콜론을 봐야겠죠. 행렬결장을 볼 때 엎드리거나 아니면 반드시 누운 자세. 반드시 누우면 이중 조영상이 되고 엎드리면 충만상이 된다겠죠. 그래서 반드시 눕거나 또는 RPO 또는 LAO 또는 LPO, RAO 이 간만곡과 비만곡 쪽에 겹쳐 있기 때문에 RPO와 LPO 자세를 번갈아 가면서 겹쳐 있는 부분을 좀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충수도 확인하겠죠? 충수도 그다음 RPO 또는 주로 LPO 포지션만 취하거든요. LPO 포지션 취하면 이 맹장 쪽이나 충수 쪽이 잘 보입니다. 잘 보이지 않을 때는 이 압박콘을 이용해서 컴프레션 하면서 체크해야겠죠. 보통 이 충수 쪽은 충만상으로 관찰해야 되는데 이중 조영상으로 보기 때문에 잘 안 보이니까 압박을 하면서 발음을 이 충수 돌기 안쪽으로 좀 들어갈 수 있게끔 압박을 하다 보면 잘 보입니다. 그리고 이 직장 측면 사진 렉툼 나트라를 촬영하고요. 그 다음에 스파 체크가 끝났으니까 이번엔 이제 내디오 체크 해야겠죠. 그래서 슈판 영상을 관찰하고 보스 나트라 데크비터스 라이트 나트랄 레프트 나트랄 촬영하고요. 그 다음에 엎드린 자세에서 한 번 더 촬영하고요. 그 다음에 넥툼 나트랄 여기다가 트랜스로 촬영해야겠죠. 트랜스 나트랄로 그 다음에 피로시의 에바쿠션 배설 후에 영상 한 번 더 촬영을 하게 됩니다. 자, 이중 조영술의 그냥 검사 방법은 다 끝났고요. 마지막 참고사항인데요. 이 직장의 나트랄 비율에서
이 세크럼과 렉툼 간의 거리는 정상인에게서 제4 세크럼 높이에서 성인은 한 10mm 이하, 그 다음에 소아는 7mm 이하이거든요. 그래서 이 거리가 멀어진다는 소리는 렉툼에서 렉탈 캔서를 관찰하기 위한 건데, 이 애플 코어락에서 이렇게 종양이 생겼겠죠. 그러면 그 바리우면 충만은 여기까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거리가 더 멀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정상인 같은 경우는 이렇게 거리가 되겠지만, 얘는 캔서가 있기 때문에 거리가 더 멀어진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 거리가 성인에게서는 10mm 이하, 소아는 7mm 이하로 돼야 됩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투부 삽입할 때 치질 한 장에는 통증을 주지 않기 위해서 주의하고, 이 장 파일이나 이 장 출혈 환자에게는 이 수용성 요오드제인 가스트로그라핀을 사용해서 검사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대장 조형 검사에 대해서 임상에서의 검사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임상에서 이 대장 조형 검사를 실시한 후에 발생되는 임상 증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